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 즉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한도 등 좋은 조건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인 경우에 취급하는 금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고요. 물론 이금융권에 고금리 상품은 많겠지만 저는 일단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라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한번 봐볼게요. 담보물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KB시세 사이트에서 평형별 시세 확인이 가능한데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KB시세 사이트에 참고용으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사에서는 그 시세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참고용이에요. 그래서 빌라의 기준 시세는 감정가를 적용을 하고요. 금융사별로 협약된 감정평가 법인이 있어서 이 감정평가 법인 통해서 기존 시세를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 가격이 담당 감정평가사의 성향이나 회사의 가격 책정 기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감정했던 빌라의 경우에 A 감정평가사는 2억 8천이 나왔고요. B 감정평가사는 4억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차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잘 만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시세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또 감정평가사와 대출 상담사의 가격평가 의지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와야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는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정가격이 나와서 기존 시세가 확정이 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중 LTV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금 용도가 주택 구입 자금일 경우에 무주택 세대는 LTV 70%, 1주택 세대 이상은 LTV 60% 적용이 되고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그냥 생활안정자금 등 자기담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대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1주택 세대 LTV 70%,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LTV 6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금의 용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무주택 세대가 서울 동작구에 빌라를 구입할 때, 자, 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매매가가 5억이고요. 감정가가 4억 7천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 시세는 이 4억 7천이 되겠죠. 그래서 4억 7천 곱하기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니까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니까 LTV 70% 하면 3억 2,900이 됩니다. 3억 2,9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해당 빌라에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거나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또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빌라의 기준 시세 및 대출 한도가 산정되게 되고요. 대출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서 시세와 한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빌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빌라 저금리 담보대출은 일부 시중은행과 보험사에서 취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뭐 지역 농협, 축협, 수협, 저축은행 이런 이금융권 금융사 상품은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려요. 아무래도 중금리 이상 올라가면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하기도 쉽지 않으세요. 자, 위에서 시중은행과 보험사에서 저금리 빌라 대출을 취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험사 상품은
저금리 상품과 중금리 상품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저는 저금리 빌라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의 지점들이 아파트 위주로 대출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 담보대출 취급하는 지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보험사 상품은 은행의 어떤 지점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서 빌라 대출을 비교적 좀 적극적으로 취급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보험사의 빌라 대출 상품은 직업이나 소득, 유무 상관없이 대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더 쉽고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내로 추정소득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도 뭐 퇴직했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금리 등 상세 조건 말씀드릴게요. 저금리 빌라대출 상품은 금리가 한 4.2에서 4.7 정도 나옵니다. 2024년 3월 기준이고요. 금리 방식은 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선택해서 적용 가능하시고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최장 40년,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선택 가능하시고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선택 가능하시고요.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안 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초 3년간 1.0에서 1.5% 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최대 50%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상 빌라 담보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좀 디테일한 정보 원하시면 블로그 방문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채널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도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연락 주시면 궁금한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